당하면서도 잘 버티고 살아서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잘 지내보자, 아가. 라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고 저는 옛 시집살이가 생각나서 눈물도 흘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우이랑도 많이 친해졌어요. 연애하면서 소개받았는데 고3이던 신우이는 언니가 골라준 지갑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반 애들 지갑 중에서도 제 지갑이 제일 예뻐요. 하면서 첫인사를 했었어요. 고3이라서 처음 만났을 때 다크서클도 진하고 얼굴도 좀 어두운 것 같고 퀭해 보였지만 성격은 서글서글하고 사랑받은 막내티가 팍팍 나던 발랄한 소녀였죠. 결혼식도 행복하게 했습니다. 제게 카드를 주며 원하는 드레스고 식장이고 다 고르라던 남편 덕분에 마치 첫 결혼인 것처럼 재혼을 했어요. 이번에는 몸도 가벼웠기 때문에 드레스도 제가 원하던 걸로 골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퇴근하고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고 드라마 보고 휴일에는 같이 여행도 가고요. 시댁에 가도 신우이랑 똑같이 아니 더 소중하게 딸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행복 얻으려고 그 고생했나 싶고 저도 행복한 만큼 시부모님과 신우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신우이는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꽤 이름 있는 대학이어서 가족들 모두 기뻐했고 저도 대학교 입학 선물로 어여쁜 가방을 사주었었어요. 예쁘고 풋풋한 새내기인 신우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멋진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콩냥콩냥 20대 초반만 할 수 있는 싱그러운 사랑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20대 시절이 생각나서 저는 항상 신우이에게 엄마나 친언니처럼 항상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라며 애둘러서 설명했더니 눈치 빠른 신우이는 다 알아듣고 걱정 말라며 확실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저와 달리 야무진 신우이였기에 믿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신우이는 이상하게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방에 틀어박혔어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울거나 속상해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대학 생활이 생각보다 힘든가 싶어 적응기간이라 곧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1학년 1학기 끝나고 휴학을 하겠다고 했어요. 집에서는 다들 난리가 났죠.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갑자기 휴학하고 싶다니까요. 저는 걱정이 된 나머지 신우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가씨, 내가 학기 초부터 봤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그렇게 혼자 힘들어해요? 나한테 얘기해봐요. 응? 제가 그렇게 달래도 입 한 번 꿈쩍 움직이지 않았던 신우이는 제 지속적인 설득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뺏는 친구가 있어요. 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신우이는 그 친구가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 같은 과로 오게 되어서 자신을 힘들게 한다며 심지어 너무나도 좋아하는 남자친구까지 넘보고는 빼앗으려 한다고 여러모로 많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정작 남자친구는 친구의 여우 같은 행동에 넘어가 버려서 자기만 난처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자신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답니다. 가해자가 일부러 괴롭히려고 대학까지 쫓아온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신우와는 질긴 악연은 분명한 듯 보이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렇게 못된 짓만 서슴지 않고 하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아가씨, 내일 나랑 같이 학교에 가요. 내가 아주 그런 것들은 잡아서 본때를 보여줄 능력이 있어요. 아가씨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나만 믿어요. 그냥 제가 견디면 돼요. 걔네 아빠 우리 학교 대학 교수님이에요. 잘못하다가 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대학 교수면 뭐요? 대학 교수 딸내미는 남의 것 막 넘보고 뺏어가도 된대요? 아니면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뭔가 말을 해줄까요? 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마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하세요, 언니. 제가 괜히 말을 했나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돌아가 주세요. 미안해요. 신우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저를 떠밀어 내보내다시피 했습니다. 그 전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죠.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처로워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허나 신우이는 그러다 정말로 남자친구를 뺏겨버렸던지 못 마시는 술까지 마시며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속내를 알고 나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처음 사귄 남자친구를 누구보다 좋아하고 믿고 의지했던 게 잘 보였는데 하물며 실시인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뒷말도 많고 뒷탈도 많겠나 싶었습니다. 신우이는 남자친구와의 이별보단 사람들의 뒷말과 뒷탈에 더 상처 입은 듯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참 쉽더라고요. 결국 휴학을 2년 정도 해서 도망치듯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죠. 그들과 텀을 좀 주다가 신우이는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쳤는지 졸업식 날 유독 많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신우이는 그 좋은 학벌로 자신감을 잃은 채 졸업 후 별다른 할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신우를 걱정하며 곁에서 다시 신우이가 예전처럼 파릇파릇하게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주었고 챙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의 상태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신우와 약속한 것이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입 다문 채 심리상담가인 제 친구와 같이 의논하며 도왔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도 점차 화색을 되찾더니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언니. 저 진짜 새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가족들 덕분에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라고 힘을 내었습니다. 한 번 불붙은 신우의 취업 공부 의지는 좋은 결과로 다가왔고 그러다 꽤 좋은 기업에 취직했어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지만 다들 겪는 일이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일하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들어간 회사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밝게 웃었고 과거의 아픔은 다 잊은 것처럼 보였죠. 신우가 잘 지내자 저는 마음을 놓았고 덕분에 신경이 덜 쓰여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부부금슬이 좋아진 탓인지 제가 축복 같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이었고 노산 나이 기준을 넘긴 임신이어서 주위의 온갖 걱정을 다 받으며 태교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자기가 다 했고 시부모님도 온갖 음식을 다 싸다 주셨어요. 말 그대로 정말 여왕님 대접이었죠. 12년 전 첫 결혼과 첫 임신 때와는 180도 다른 상황이었어요. 신우이는 제게 은혜를 갚는답시고 제일 신나서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온갖 옷과 신발들을 다 사다 날랐습니다. 첫 결혼과 비교하면 정말 천국이었어요.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 쉬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말렸는데 몸 상태도 괜찮았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혼자 있었죠. 그런데 절 찾아온 신우이가 무척이나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무엇인가를 내밀었어요. 보니깐 청첩장이었어요. 걔 결혼한대요. 결국 이렇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거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왜 뺏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나한테 뻔뻔하게 청첩장 보내고 문자도 온 거 있죠. 꼭 와서 축하해달라고.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정말 세상에 별의 별종들의 특징이 다 있구나. 신우이를 괴롭힌 가해자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집까지 보낸 거였어요. 세상 뻔뻔한 여자였죠. 저도 놀라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신우이는 그동안 한층 단단해져 있어서였는지 주눅드는 기색 하나 없이 화만 내더라고요. 흥분한 신우이를 두고 대체 어떤 여자인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나 실컷 까주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줄 겸 청첩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청첩장에 적힌 신랑의 이름과 신랑 측 부모님의 이름은 12년 전 제게 상처만 남겼던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의 이름이었고 행여 동명이인인가 싶어
청첩장에 박힌 사진을 보니 확 신을 가진 채 저도 모르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신우는 오로지 제 기색보다는 제 일만 신경 쓴 듯 욕하기에 바쁘더라고요. 내용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몰라요. 아니, 자기 남편이 어디 회사에 높은 자리에 있고 어쩌고 하는데 내가 알게 뭐야? 결혼요? 이 두 사람이? 세상에, 말도 안 돼. 신부가 신랑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날 텐데.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띠동갑도 넘는데요. 남의 것 뺏기 좋아하는 애 남편인데 그 남편은 또 어디서 뺏었을까? 유부남은 아니었을까? 문득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가 얘기를 하자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신우에게 속이지 말고 모두 털어놓자 싶어서 숨겨둔 제 사연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아가씨, 이 사람 내 전남편이야. 제 말에 신우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신우이도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정말요? 지금 그러면 이혼남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하고 묻는 물음에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으니 완벽하게 숨기고 결혼하나 싶었습니다. 그 청첩장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열이 덧뻗치더라고요. 나란히 적힌 그 이름을 보면 제 힘들었던 과거가 생각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죄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인생사 물론 권선징악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하늘이 벌을 안 주면 우리라도 대신 줘야 하지 않겠어? 라고 했고 신우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을 하는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가씨 과거 핑계대고 제 원한을 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친정집을 뒤져서 간신히 남아있던 첫 번째 결혼사진, 함께 살았던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그걸 가지런히 다 잘 정리하고 인쇄소에 가서 수십 장을 인쇄해 하나로 묶어 몇십 뭉텅이를 만들었죠. 그 뒤로 뭐 거창한 거나 그런 건 없어요. 신우이에게 청첩장 잘 가지고 있으라고만 했죠. 결혼식 당일에 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는 하객들이나 이미 대기 중인 하객들에게 그냥 닥치는 대로 그 종이들을 나누어 줬어요. 정말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제 짧은 두뇌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신우이는 언니 홀몸도 아닌데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저 때문에 하고 걱정했지만 저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아가씨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이혼할 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동안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잊지 못해서 지금껏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서러워서 그래. 내가 어떻게 보면 아가씨를 이용해서 그러는 거니까 마음 쓰지 마요. 저는 묵묵히 계속 종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광고지인 줄 알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무슨 깡이었는지 무작정 가서 안겨주다시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식 시작하기 10분 정도 전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나오더니 이내 주의가 다급해지더라고요. 가져온 종이가 다 떨어진 저는 식장 문 앞에 몸을 숨기고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수트를 빼입은 전 남편도 드디어 그 종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 빨개져서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오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오빠 결혼했었어? 이 초음파 사진들은 뭐야? 오빠 지금 애 있어?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어디까지 공개했던 거야?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 줄줄 흘리며 뛰어나와 악쓰며 외치는 신부의 손에는 제가 친필로 쓴 제 첫 번째 임신 경위와 유산 이야기, 시아버지의 독한 쉽사리, 남편의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당황하고 옆에서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시면서 이거 명예훼손이야. 당장 유포자 찾아내. 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12년 만에 봐도 그대로인 게 역시 사람 쉽게 변하는 게 아닌가 보다 했어요. 옆에서 신우이가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도 고소당할 각오하고 한 일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깐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이 들렸습니다. 허위 사실이라기에는 증거고 자료고 너무 정확한데 내가 보니 유포자도 유포자지만 그 전에 자네 과거부터 찬찬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신부 측 아버지로 보이는 아저씨의 말이었어요. 신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라는 양반이셨다는 걸 얼핏 들었는데 교수님답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줄 아시는 분 같더라고요. 명예훼손보다 예비사위의 실체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얼굴이었죠. 웨딩드레스 벗고 나와라. 하객들한테는 내가 사과 드릴 테니. 그렇게 신부 측 아버지는 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신부는 울고불고 난리나고 전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데리고 나왔고요. 나와서 신우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그제서야 서로 굳은 얼굴을 풀며 하하하 웃어 보였어요. 언니 고마워요. 사실 엄청 속 시원해요. 진짜.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걔 사기 결혼 당할 뻔했던 거 구해준 거 아닌가? 신우이는 밥 먹으면서 웃다가 갑자기 울면서 또 웃더라고요. 마음고생이 보여서 안쓰러웠어요.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그 후로 제가 신고당하거나 경찰한테 명예훼손으로 전화가 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한 몇 주 마음 졸이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지냈거든요. 하긴 그쪽 일 수습하기도 바쁠 테죠. 한 일주일 후에 신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언니 걔 완전 결혼 깨지고 명예훼손이랑 사기로 그 남자 고소한다고 준비 중이래요. 걔 아버지가 법대 교수셨던데 힘을 이런 데다 쓰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내가 명예훼손 고소당할 줄 알았는데 어째 일이 희한하게 됐네. 그러니깐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졸지 언니도 나도 하늘 풀게 되어버렸네요. 우리 기념으로 오늘 근사하게 식사나 함께 할까요? 그날 신우이와는 완전히 통쾌한 얼굴로 기념비적인 곳에서 식사를 했고 신우이가 거하게 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통쾌하고 짜릿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남편이 고소당한 소식을 듣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너지? 네가 내 아들 결혼 망쳤지? 바로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도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아냈을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물러서지 않고 제대로 되받아 쳐주었습니다. 진짜 아드님 사기 범죄자 되기 전에 제가 막아준 줄 아세요. 그리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지만 아버님, 아니 아저씨 손에 굴려질 아가씨 인생도 구해준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나름 보람찬 일이죠. 배은망덕한 것. 우리 집안 씨 받아놓고 잃어버린 게 누군데?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이제야 내 아들 제대로 된 결혼하나 싶었는데 그걸 너까지 있게 다 망쳐버려? 가만 안 두면 어쩌실 건데요. 저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아저씨,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나 몰래 내 뒷조사해요? 그럼 나도 여러 가지 제목 붙여서 고소해야겠네. 나도 고소할 줄 알아요. 보여드려요? 너 말 다 했어? 다 안 했으면 어쩔 건데요. 그쪽 아들 깜빵이나 안 들어가게 신경이나 잘 써요. 아들 인생에 빨간 줄 조금이라도 덜 진하게 치려면 변호사 엄청 비싸게 써야 할 텐데 나까지 고소하면 나만 하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너...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돈 문제로 걸고 넘어가니까 상황 수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 맞다나 당장 자기 아들 구명해줄 변호사한테 줄 돈도 급할 테니까요. 그러게 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하는 건지. 혼인신고는 안 했다 해도 사실혼 관계도 엄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건데 세상을 너무 얕잡아 보는 대가는 참으로 크더라고요. 저만 구경꾼이 되어 일이 재밌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먼저 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서 시누이까지 다 모여서요. 시누이는 본때를 보여준 후 속이 시원했던지 저를 아주 여왕처럼 거의 숭배하다시피 떠받들더라고요. 신우가 남편에게 연락하는 날에는 언니 좀 잘 챙겨. 우리 언니 고생시키기만 해봐. 하면서 잔소리를 해대요. 남편이 제게 대체 쟤는 누구 동생이야? 혜영이 너가 친언니 같아. 아휴 정말. 하면서 푸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우는 태교에 좋다는 건 다 사다 주고 아기용품은 여기저기서 선물 많이 들어온다고
나는 무조건 언니만 챙겨야지 하면서 임산부용 화장품이나 출산 후 수유 끝나면 쓰라고 여러 꾸미는 것들도 사다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한 후인 지금은 조카를 너무나 사랑하는 착하고 멋진 친구 같은 고모가 되었습니다. 또 회사를 다니다가 만난 거래처 사람과 연애를 시작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사람 좋고 선하고 건실한 청년이더라고요.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곧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저희 같은 일을 겪거나 저희처럼 여러 우연들이 겹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행복을 찾은 것처럼 혹여나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서로 의지하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남편, 아이랑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시부모님들과 우리 예쁜 동생 신우이까지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볼게요.